회사마다 표기된 사이즈가 같아도 신어보면 느낌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신발, 편안한 신발 신었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본인한테 맞고 편안한 신발 꼭 찾으셔서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원병원에서 발목과 족부 진료를 하고 있는 김우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발에 발생한 병들 중에서 상당수가 편안하고 적합한 신발만 사용해도 충분히 증상이 완화되거나 혹은 그 병이 예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인한테 적합하지 않은 신발 때문에 병이 생기고 불편해져서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본인한테 맞는 건강하고 편안한 신발을 고르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을 고르실 때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신발은 기존 신발 사이즈만 참고해서 구매한 경우에는 신어봤을 때 사이즈가 잘 맞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신었을 때 불편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다른 물건은 몰라도 신발을 고를 때는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신어보고 내 발에 정말 맞는지 확인해보고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마다 표기된 사이즈가 같아도 신어보면 느낌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표기되어 있는 사이즈는 발의 종축, 그러니까 발가락에서 뒤꿈치 사이에 길이 단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신발을 고를 때에는 이 종축의 길이뿐만이 아니고 발볼의 넓이까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발을 구매할 때는 가능하면 실제로 신어보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을 구매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한데요. 사람의 발은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면 오후나 저녁에는 발이 붓게 되어서 좀 더 발이 커지게 됩니다. 신발을 고르실 때는 이를 고려해서 오후나 저녁에 발이 많이 커져 있을 때 고르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 미묘하게 좌측과 우측의 크기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신어보고 좀 더 크기가 큰 쪽에 맞추어 신발을 골라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한 가지 형태의 신발만 소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크기나 형태가 적합하고 본인이 편하다고 느낀다면 계속 착용해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체형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청소년의 체형과 노년기의 체형이 다른 것처럼 발의 형태도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주기적으로 발의 사이즈를 측정해서 현재의 발에 적합한지 확인을 하시고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는 신발을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등산을 하러 가는데 슈트에 구두를 신고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가벼운 산행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등산이란 상태에 여러가지 불편함이나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을 고를 때에도 본인이 하는 직업이나 활동, 운동에 맞는 신발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슬리퍼처럼 뒤가 없는 신발보다는 뒤꿈치가 튼튼하게 잡아주는 신발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는 경우에는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에 하중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뒤꿈치를 잘 잡아주는 신발을 신으면 이를 좀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안창은 쿠션이 있어서 폭신한 것이 좋고 평발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 내측의 아치를 보완해주는 디자인이 편안합니다. 또 많이 걸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너무 부드러운 재질의 신발보다는 좀 뻣뻣하고 튼튼한 재질의 신발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겉감이 좀 튼튼하고 뻣뻣해야 장시간 보행을 해도 발의 관절이 과도하게 펴지는 것도 좀 막아주고요. 근육의 하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신발의 형태가 아주 편편한 형태보다는 약간 아코가 들린 형태의 신발을 신어야 효율적인 보행이 가능해서 오래 일해도 피로가 좀 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발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회사마다 신발 크기 표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직접 신어보고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발의 형태, 폭이 변하기 때문에 점차 사이즈나 형태가 다른 신발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발의 모양과 유사한 형태의 신발이 훨씬 더 편안하고요. 사람의 발은 저녁에 붓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저녁에 신발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앞쪽은 딱 맞는 것이 좋지만 너무 조이지 않는 것도 좋고요. 뒤꿈치가 너무 헐렁하지 않은 신발을 골라야 합니다.
일단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발에 맞지 않으면 신발을 사지 말아야 합니다. 예쁜 신발을 발견했는데 제 발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작은 신발 신다 보면 늘어나겠지 하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좁은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하게 되면 발의 움직임이 부자유스럽게 되고 피부에 굳은 살, 관절의 변형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점 안에 있는 동안 최대한 걸어보시고 신발이 잘 맞아야 구매를 하는 거지, 잘 맞지 않은 신발을 오랫동안 신게 되면 여러 가지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발을 고를 때에는 오전보다는 오후나 저녁에 고르는 것이 좋겠고, 발이 가장 커져 있는 경우에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양발은 사이즈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꼭 신어보시고 큰 발에 맞추어서 구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일 긴 발가락보다 1cm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하고요. 발가락 끝이 안창과 닿으면 안 됩니다. 발폭이 가장 넓은 부분 바깥으로 안창의 모양이 보여야 합니다. 보통 사이즈를 길이로만 확인을 하는데 발볼도 사이즈가 있고 발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발의 모양과 형태에 따라 적당한 신발이 다르므로 잘 맞는 신발을 착용하셔야 편안하고 건강한 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잘못된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증상과 질환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좋은 신발, 편안한 신발 신었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따르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경우에 적합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또 병이 회복이 되고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본인한테 맞고 편안한 신발 꼭 찾으셔서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원병원 김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